저희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들 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생아들이 사라진다는 이런 뉴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된 아이들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1%만 딱 조사를 해봤는데 넘겨주시죠. 네. 보니까 이게 2,236명이 사라지고 그 중에 3명은 죽어 있는 게 확인되세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딱 1%만 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사망한 3명 중에 두 신생아는 수원에서 발견이 됐는데 엄마가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보 좌파 정권이 해놓은,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결과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인권은 그렇게 중시하고 외국인의 인권 그렇게 중시하고 별별 인권 다 중시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될 신생아들, 태아들의 생명은 생명으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럼 이 신생아가 죽었는데 그럼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무슨 죄? 네. 형법에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는 보통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그냥 살인죄,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는데 언제부터 사람이냐? 진통이 시작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이 태아들을, 이제 태아를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직계존속,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는 존속살해죄로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영아가 어떤 어린애를 말하냐면 분만 중인 아기 또는 분만 직후에 아이를 살해했을 경우에 영아살해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영아살해죄가 되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럼 영아살해죄 또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낙태죄. 낙태죄는 태아가 이 속에 아직 진통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의 이 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임산부가 낙태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가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다 처벌하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이제 처벌도 못해요. 그럼 이게 낙태죄나 신생아, 영아살해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들 힘드니까 처벌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출생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엄마가 신고를 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신고해버리면 인생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저출산 예산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 예산들이 있는데 2022년도 작년에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30만 이내로 내려갔습니다. 전체 태어난 아기가 24만 9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낙태하는 숫자는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합치면 어떻게 해요? 150만 명 되는 거예요. 150만 명.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의 반밖에 안 돼요. 0.78명입니다. 평생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한 사람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될까요?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국민이 없어지면 그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감소가 무슨 문제가 되냐? 좌파도 이렇게 해요. 복지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데 맞습니까? 그 돈을 누가 벌어요? 국민들이 벌어서 나이 든 분들, 장애인들 그 복지 기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이 엄청나요. 2006년도에부터 조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13조, 2021년도에 42조 넘어갔습니다. 올해는요 50조가 넘었습니다. 저출산 예산으로 50조가 넘어가는데 지난 2006년도부터 200조를 넘게 썼는데 왜 이렇게 낮아지냐? 이걸 확인해 봤더니 넘겨주십시오. 예산이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출산 예산 50조가 이상한 데 갑니다. 저출산 장려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돌봄 노동자 권리 보호에 쓰이고 템플스테이에 이게 쓰이고 왜 이 예산이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대학 인문학 강의하는데 왜 저출산 예산이 들어가요? 실제 영유아 보장하고 양육하고 보육하는데 예산이 원래는 76.8%에서 이제는 26%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딴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죠. 넘겨주십시오. 외국 사례 한번 볼까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6년도에 처음에 1차 대책할 때는 보육 지원, 이제 저소득 가구 보육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도록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2차 대책은 2011년도부터인데 1. 가정 양립, 양육에 쓰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죠. 근데 3차부터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부터인데 청년 일자리에서 주거대책 강화로 가버렸어요. 4차 문재인 물러나기 전까지는 모든 세대의 삶과 질 향상에 모든 세대하고 저출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 저출산과 관련 없는데 아까 템플스테이든지 대학 인문학 강의에 쓰이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결혼 전, 결혼 중, 임신에 전부 다 출산을 포괄해서 저출산 예산의 99%가 육아 지원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현금으로 아예 줘요. 다자녀가 되면 더 많이 주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한민국만 어떻게 해요? 표 얻으려고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결혼한 청년들한테 줘야지. 예산과 관계없는 곳 사용하냐. 또 넘겨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또 이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지 예산이 뭐예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도 대답을 못해. 이거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보니까 예산이 남자 쪽에 얼마 여자 쪽에 얼마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데 쓰는 예산이래요. 이걸 올해도 33조 7천억이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얼마씩 영향을 파악하는데 33조나 들어갑니까? 이런 예산 뭐에 써야 돼요? 저출산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저출산 예산 50조하고 33조 7천억을 우리 신생아 수 24만 5천 명으로 나눠주니까 24만 9천 명으로 딱 나누게 해서 매달 1년치를 12달로 해서 나누니까 신생아 한 명당 2,700만 원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여기서 2,700만 원 매달 준다고 하면 여러분 늦둥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당연히 나지. 다 새장가 가고 새 시집 가려고들 발버둥 칠 건데 여러분들만 그러겠어요? 아니면 청년들도 그러겠어요? 결혼 안 하겠어요? 맞벌이 하려고 하겠어요? 애 5명 만나면 한 달에 1억씩 내. 2,70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20년 동안 매달 줘도 되는 거예요. 270만 원 하면 270만 원 2분의 1은 130만 원씩 130만 원씩 20년 동안 애 고등학교 클 때까지 다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 빼고 50조만 줘도 매달 1,3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매달 1,300만 원 주면 여러분들 애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시집가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들한테 장가가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갈 놈년 있겠습니까?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야. 예산 멀쩡히 하는데 도둑질 하는 놈, 먹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일의 인구가 8,300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인데 예산을 어느 나라가 많이 쓸까요? 대한민국, 독일. 대한민국은 올해 640조를 쓰는데 독일은 590억밖에 안 씁니다. 대학 수업료다 공짜고요. 왜 그럴까요? 예산을 도둑질 해먹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마을 나오면 안 돼요. 자유마을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유통일당까지 가면 이거 국회가 싹 다시 한번 싹 다 바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